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학년도 경희대학교 자연계 모의논술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모의논술만 반복해서 3번, 4번 공부하고 시험장에 가십시오. 비슷한 투로 출제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재심은 가에는 뭐가 있니? 쌍곡선의 방정식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나 기하 선택 안 했는데. 이 쌍곡선의 방정식 이거다. 쌍곡선의 뜻이 뭐다. 이것만 알면 돼. 복잡한 거 없고 이 제시문에 있는 거 그대로 이용할 거야. 그 다음에 점 P와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1학년 수학에서 배운 거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다음 문제를 풀어봅시다. 쌍곡선이 있다. 이 위의 점 P, Q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P와 Q는 각각 제1, 2, 4분면 위에 있다. P는 제1, 4분면, Q는 제2, 4분면에 있습니다. 양수 C에 대해서 쌍곡선의 두 초점이 C0, 마이너스 C0인데 이미 C에 대해서는 기하 선택 안 했다고 하지만 앞서 제시문에 있잖아.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그놈이 초점이에요. 그러면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차가 초점 사이 거리 주축의 길이하고 같아요. 자, 이때 삼각형 Q, FF' 그리고 PQ, F 이것의 넓이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숫자로 안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사용해야 되는 것은 A를 써먹어도 돼요. B를 써먹어도 돼요. X1, Y1이 있기 때문에 X1, Y1, X2, Y2, Y2 다 이용해도 돼요. 그 다음에 C도 이용해도 돼요. 이렇게 문자로 답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볼까요? 자, 이와 같이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왔어요. 자, F'라고 하는 점 마이너스 C입니다. 그 다음에 F라고 하는 초점 C입니다.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이 점의 좌표 X1, Y1입니다. 한 문제 푸는데 넉넉한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천천히 서둘지 마세요.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알았어요. 첫 번째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삼각형의 넓이인데 아주 쉬우네. 밑변 길이가 2C. 그 다음에 높이는요. Y2잖아. 옳지 끝났어요.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바로 제가 여기다 쓸까요? 밑변 길이가 2C, 높이가 Y2이기 때문에 CY2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그거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잖아. 자,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하는가? 제시문에는 다음 같은 것이 있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것이. 자, 이 삼각형의 세 변 중에 아무거나 한 변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PQ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다고 합시다. 그럼 두 점 지나는 직선을 구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C라는 점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구하면은 PQ 길이를 밑변을 하고 나를 높이로 하는 삼각형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제시문에 있으니까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거를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상의 사선 공식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도 돼요. 근데 그 사선 공식이 뭔가 하면은 나를 에워싸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귀퉁이에 있는 삼각형 넓이를 빼면 된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제시문에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합시다. 옳지.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2분의 1 PQ의 길이에다가 H라고 하면 돼. 그러면 PQ 거리 구하는 공식이 됐고 H의 공식 됐습니다. 자, 그걸 계산하는 과정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계산된 결과는 2분의 1 x1 y2 플러스 cy1 마이너스 x2 y2 마이너스 cy2 이렇게 됩니다. 절대가 붙어가지고 이런 식의 꼴이 나온다. 어떻게 해요? PQ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 그랬죠. 다른 거 구해도 되고 거리 구하는 공식 넣고 계산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뭐 다른 거 사선 공식 아는데 그러면 사선 공식에 의하여 라고 하면 돼요. 그거 다 알아들어요. 오케이. 자, 이거 뭐 별거 아니네. 그냥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네.
다만 이 절대값은 빠뜨리면 안 되죠. 예, 구하다가 요 값이 혹시 마이너스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요. 절대값 붙이는 것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 걸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는 y1이 t이다. P점의 x좌표가 아니라 y좌표가 t예요. 그 다음에 Q점의 y좌표는 1입니다. 이때 삼각형 PQF와 PQF 아까 구했는데 그 다음 PFF 아까는 QFF 다시인데 PFF네. 이것의 넓이의 B를 T에 따라 달라지겠네. 그럼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이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경우도 문제를 해설하기 위해서 그려왔습니다. 자, 이 점이 P점인데 P점의 X좌표는 X1이요. Y좌표는 T입니다. 그 다음에 이놈의 Q점인데 Q점의 X좌표는 X1이요. Y좌표는 1이요. 타원의 방정식, 쌍곡선의 방정식 이와 같이 주어졌기 때문에 X1도 구할 수 있습니다. 대입하면 되잖아. X1 넣고 여기 1 넣고 해서 계산하면은 X1도 죄송합니다. X2인데요. X2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 X2가 어떻게 되는지 구할 수 있다. 자, 일단 전체적인 풀의 설계를 제가 보이려고 그래요. 그래. 그럼 F라는 점의 좌표는 C0요. F'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C0요. 뭐라고 했지? PF'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나를 밑변을 하고 이놈을 높이라면 되니까 높이 T 됐네. 이건 바로 쉽게 구해지네요. 그래. 그 다음에 또 뭐요? 이 삼각형의 넓이 조심해. PQ. 이건 앞서 구했어요. 앞서 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요건 앞에서 구했다 그랬죠. 앞에 논제에서 구한 거. 요것만 따로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RT라고 하는 것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기 이전에 먼저 줄줄이 가져다 쓰면요. 어떻게 해요? 넓이 구했잖아. 밑에 해당되는 넓이가 CT. 아니, CT예요. CT. 근데 2분의 1 위에 해당되는 넓이, 파란 넓이가 2분의 1에다가 앞서 계산한 식을 보면은 x1 플러스 ct 마이너스 x2t 마이너스 c 절대값 이와 같은 꼴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t를 무한대로 가라고 했잖아. t를 무한대로 가라고 했잖아. 그럼 나도 무한대로 가네? 보세요. 무한대로 가면은 나도 무한대로 가네. c는 주어지겠네요. 옳지. 그럼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계산할까? 이거를 다시 보자. 너 안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새로 써볼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쪽으로 집어넣었더니 ECT분의 X1 X1, T에 관한 식으로 뭔가 구할 수 있겠네. 그런데 극한을 우리는 원했어. 그 다음 여기 안쪽으로 넣어볼까?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 나도 안쪽으로 넣어볼까? 마이너스 2C분의 X2. 그 다음 마이너스 2T분의 1이야. 자, T가 무한대로 가면 나는 0이 되어버리니까 필요가 없어. T가 무한대로 가더라도 X2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건 고정된 값으로 하나 나와. 그래, 너 써먹으면 되는데. 나 2분의 1로 됐어. 요놈이 문제네. X1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쌍곡선 올바르게 공부한 친구라면요. 이거 X1 구할 필요 없어요. 왜요? 극한이에요. 점근선입니다. 점근선이라고 그래요. 점근선은 원점에서 멀리 갔을 때 가까이 가는 직선인데 점근선이 있으면 내가 점점 점근선 위에 점으로 가게 되잖아. T분의 X1이니까는 점근선을 봤더니 기울기가 X1분의 T, 그 반대로 바꾸면 되네. 점근선의 방정식이 지금 이 말을 쓰면 돼요. 대학 서술에서는 점근선이 없을 겁니다. 저희 서술이 더 편합니다. A분의 BX입니다. 옳지 되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뭘 확인했니? 예, x t분의 x1이라고 하면요. 이 점근선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이것의 극한값이 어떻게 돼요? 예, b분의 a라는 것을 확인했으면 그럼 나도 처리가 됐어요. 이제 요놈을 계산해야 되겠네. 자, x2는요. 계산해야 됩니다. 쌍곡선의 방정식에 나를 1이라 놓고 x2를 구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하는가 제가 원리 방법만 소개했어요. 그러면 x2를 구하면 마이너스 a 루트 1 플러스 b 제곱분의 1이 됩니다. 예, 이 계산 과정은 제가 안 보여서 끝났죠?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됐습니까? 따라서 구하고자는 답은 이제 요놈 갖다 놓고 이제 절대값 필요 없이 양수로 가져다 표시하면 되겠네. 2, C, B분의 A. 그 다음 여기 2분의 1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 여기 그대로 갖다 넣으면 돼요. 그대로 갖다 넣어서 확인했더니 자, 조금 오른쪽으로 답을 서술해 볼게요. 2C분의 A 그리고 루트 1 플러스 B 제곱분의 1. 나는 제로로 가서 없어졌어요. 예, 답 이와 같이 구해졌습니다. 자, 제가 말을 좀 많이 했죠. 논술할 때 이렇게 선생님 말을 하면서 말을 녹음해서 제출하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한 말 그대로 다 쓰면 돼요. 자, 전체적인 줄거리를 다시 볼까요? 예. 앞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앞서 논제 1에서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방식으로 구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밑변 길이 높이형에서 바로 구했어요. 그래서 RT는 이와 같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t가 무한 들어가면은 t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t 무한 들어가고 t가 있고 나는 고정된 값이고 나도 고정된 값이에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것이 t분의 x1 이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t분의 x는 제가 뭘로 했어요? 점근선이라는 말 한마디에 써주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굳이 x1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 요놈은요. x2는 직접 연립해서 y에 일러서 찾아내야 돼. 그 계산 과정 보여야 됩니다. 그럼 난 제로로 해서 끝 됐어요. 자, 여러분이 반복하라면 반복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했어요. 힘들었죠, 자, 별도의 기아 책 찾아가지고 공부 안 해도 저의 이 영상만 보고도 좋은 점수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논제를 위한 제시문을 볼까요? 제시문 다. 이것도 기하네. 공간에서 직선 L이 평면 알파 위에 모든 직선과 수직일 때 직선 L과 평면은 수직이라고 하고 기호를 이렇게 나타낸다. 예, 기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물어본 거예요?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물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제시문 나는 중심의 좌표가 A, B, C이고 반지름 길이가 R인 구의 방정식이에요. 구의 방정식 번째로 구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 R로 바로 할 수 있죠. 예, 그거 물어본 거예요. 공간입니다. 공간 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삼수선 정리 그리고 정사형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구와 관련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논제 2 봤더니 그림과 같이 BC, CD, DB의 길이가 10이다. BC, C가 빠져버렸네. BC 길이가 10, DB 길이도 10, 그리고 CD 길이도 10이니까 나 이거 뭐예요? 정삼각형입니다. 그리고 꼭지점 A가 평면 BCD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으면 수선의 발을요. 사면체예요. 그래? 또 계속 볼까? ABC와 BCD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습니다.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네. 이면각을 말하네. 그러면 선생님 이거요. 저 이면각 삼순정리 잘 압니다. 그래. 수직. 사실은 그림이 좀 애매합니다. 수직. 수직. 그럼 뭐 삼순 정리 나도 수직이기 때문에 요 각의 크기가 세타라는 얘기예요. 그림은 좀
안 맞아요. 근데 경희대에서 제시한 대로 그대로 내가 그림을 안 고쳤어요. 이 휴스턴의 발레리스. 그런데 H가 무게중심이래요. 아, 정삼각형 무게중심이네. 아, 그러면은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 길이 다 구할 수 있네, 그죠? 그런데 코사인 세타 값도 있으니까 그럼 이 길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삼각형이 풀어집니다. 자, 그러면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예, 이제 해결해 볼까요? 그림이 조금 방향이 뒤틀어져 있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다시 볼게요. 이왕이면 이렇게 지금 중선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입니다. 중점을 M이라고 합시다. 첫 번째 AB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AB 길이를 구하려면요. A에서 이렇게 수직 길이 얼마? 5입니다. 이 길이 AM 길이 구하면은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로 바로 해결이 되죠. 자, 그건 어떡하니? 예, 이렇게 했고 내가 뭐니? 예, 이 중선을 2대1로 내분한 점이 무게중심으로 갔다고 했잖아. 그러면 HM이라고 하는 것의 길이를 구할 수 있네. 자, 그거 말로 줄 수도 되고 뭐뭐이므로 해서 길이 바로 하면 돼요. 루트 3분의 5가 돼요. 왜? 요거 이용해도 되고요. 그런데 요각 세타에 코사인 값이 있네. 됐어. 그 코사인 값을 이용하면 이 길이가요. 코사인이 루트 3분의 5임을 알았어요. 5 직각삼각형이니까 구하고자 하는 AB 길이는 얼마인 것을 확인했습니까? 5 루트 2예요. 쉬워요. 예, 어렵게 안 낸다 그랬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걸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힘들 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번 바로 됐어요. 자, 삼수선 정리, 이명각, 그리고 직각삼각의 피타고라스 정리와 주어진 조건의 코사인 값, 그리고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각각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따라서 AB 길이는 5 루트 2다. 저는 이렇게 서술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것은 이 사면체 외접하는 구의 반지름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봤더니 이게 무게중심이고 정삼각 길이 같아요. 그러면은 외접하는 구가 도대체 어떻게 놓여 있을까? 외접하는 구를요. AH를 품는 직선 그리고 B가 있는 것을 잘라보면 그 구의 중심을 O라고 합시다. 그러면 똑바로 올라가면은 A라는 점이 있었겠고요. 여기에 H라는 점이 있겠네요. 요 H라는 점이요. 그리고 그대로 수직으로 옆으로 가면 B라는 점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 끝났네요. 이 길이가 얼마요? 5 루트 2라고 앞서 구했잖아요. 자, 이 반지름 길이 R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5이고 루트 3, 그럼 이 길이도 구할 수 있네요. 그죠? AH 길이는 직각삼각 피타고라스 정리나 주어진 것에 의하면 AH 길이는요. 죄송합니다. AH 길이는 구해주면은 요놈의 길이도 어떻게 했다? 5고 루트 3분의 5라고 해서 직각삼각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요놈이 해결이 됩니다. 계산하면은 3분의 5 루트 여러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만 이렇게 적어 놓을게. 그러면 선생님 이 정도면 다 해결됐습니다. 요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R 마이너스 3분의 5 루트 6이 옳지 되었어요. 직각삼각형 두 개가 보이네요. 끝났어요. 이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요놈의 길이는 두 변 길이가 이와 같이 주어졌기 때문에 BH 길이가 구해집니다. BH 길이를 계산해 보면 3분의 10 루트 3이 나와요. 계산 과정은 다 안 보였습니다. 여러분 연습해서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은 여기에 직각삼각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R 제곱의 값은 R 제곱의 값. 그 다음 마이너스 요놈 R 마이너스 3분의 5분의 루트 6. 요놈의 제곱하면 BH 길이의 제곱이 됩니다. 끝 됐어요. 자, 계산 제가 안 해줘도 되겠죠? 자, 이것을 풀어서 해결하면 R 값이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2분의 5 루트 6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기하 도형 문제 풀 때는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한 방법이 절대 무리한 내용이 아닙니다. 교과서에 예제 2개를 합쳐놓은 정도에 해당됩니다. 자, 여러분은 이 모의 논술 문제로 익혀야 되는 내용은 뭐니? 예, 무게중심을 어떻게 적절히 활용하였니? 예, 활용했어요. 무게중심은 삼각형에서 세 중선의 교점이에요. 변의 길이가 같아서 정삼각형이라는 걸 적절히 이용했니? 예, 이용했어요. 60도, 30도 이용해서 길이 구할 때 아주 편한 그 정삼각형이 뭐로 무게중심이 뭐로 이런 말만 써도 돼요. 공간에서 두 면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은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있니? 예, 삼수선 정리, 이면각의 크기 등을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왜 저번에 반지름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크게 외적 후 옆에서 본 모양, 앞에서 이쪽에서 본 모양을 가져다가 옮겨 놓은 거예요. 직각삼각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했니? 예, 이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좀 길고 장황하지만은 시간을 충분히 내서 저와 함께 내가 뭘 자꾸 머릿속에 강조했는가 그것만 잘 준비하고 시험장에 가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조금만 잡으십시오. 자, 세 번째 문제는 재심은 많은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이 접선의 방정식은 뭐 잘 아는 이제 미적분 나올 것 같다. 그 다음에 내용을 봤더니 1학년에서 배운 내용이죠. 두 직선이 수직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고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접선이 있네? 수직이 있네? 그러면 접선이 아니라 접선에 관한 수직인 것을 물어볼 수도 있다. 오케이. 자, 문제 볼까? 직선 y = x제곱 위에 이 y = x제곱이라는 이 폼을 쓰는요. 경희대학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중간 수준 또 뭐 서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물어보는 논술 전속 모델입니다. y = x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와 접선에 대한 거. 이때 P1이라는 점은 A는 0보다 크고 AA 제곱이다. 이 접선을 L1이라고 하죠. 자, 점 P1을 지나고 이 점을 지나고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M이라고 하죠. 그럼 y = x제곱과 만난 점 중에서 P1이 아닌 점을 P2로 이건 기본적인 수능 문제네. 3점 정도 문제. L2라고 하죠. 접선을 L2. 그럼 y = x제곱과 직선 L1,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A, 뭘로 하면 돼? 정적분. 그 다음에 이렇게 둘러싸인 영역을 넓이를 B라고 했을 때 그 곱 A가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저 극한값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답안을 작성할 때 제일 먼저 그림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y = x제곱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에 P1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의 좌표는 A제곱이에요.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겁니다. 접선의 방정식은 y = 2ax - a제곱입니다. 어떻게 금방 했어요? 이 정도는 경희대 갈 정도는 되잖아. 미분계에서 2a잖아. a 대입해서 a, 접선의 방정식 구했어요. L1 구했어요. 예. 그 다음에 그것과 수직이 되는 직선을 구합니다. 수직이 되는 직선. 수직이 되는 직선이라면은 요거 수직이 되는 직선이기 때문에 y = -2a분의 1 기울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a일 때 a제곱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2분의 1, y절편은 이와 같이 돼요. 그러면은 P2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구해지겠네. 예, 두 개 이거 하고 y = x제곱을 연립해서 풀이하거나 여러분 제주껏 하면 됩니다. 연립해서 풀면 되겠네요. 그래서 P2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구해졌습니다. 그놈의 x좌표가 -a, -2a분의 1 그리고 y좌표는 그놈의 제곱입니다. 그래? 자, 거기서 이제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역시 접선의 방정식 구해지겠죠. L2라는 접선의 방정식. 굳이 그거 다 표기해야 됩니까? 예, 하겠습니다. 뭐 논술이기 때문에 많이 서술해주기를 원하잖아. 이 점 대입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뭐 구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실 이거 필요 없거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A가 뭐니? 이 곡선과 X축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에요.
그러면 필요한 게 뭐죠? x절편을 구해야 됩니다. 2분의 a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따라서 영역의 넓이 a를 구하면은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x제곱 식을 정확히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 넓이를 빼면 되는데 이 삼각형 넓이를 굳이 적분으로 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높이가 a제곱, 밑변 길이가 2분의 a입니다. 따라서 4분의 1 a 세제곱. 그래서 나 계산해서 확인했더니 12분의 1 a 세제곱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L1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먼저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그 다음에 P2라는 점을 찾아요. L2 안 구해도 돼요. 왜? 잘 보세요. X좌표의 세제곱이 12분의 1이잖아. 그럼 너도 같은 식이잖아. 접선하고 X축하고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이기 때문에 P도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네. X좌표만 찾아주면 되겠네. 넓이니까는 양수가 되도록 하면 되니까 나는 12분의 1 A 플러스 2A분의 1의 세제곱 끝 됐어요. 이런 요령이 있구나. 시간이 절약됐죠. 자, A와 B를 구하는 걸 보여줬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바로 됐죠. A, B 곱해서 AB 곱을 만들어 보면은 AB 곱을 만들어 버리면은 12의 제곱 144분의 1. A 세제곱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곱이라고 했잖아. 안으로 들어가면요. 잠깐만요. 나 이와 같이 됐고 이렇게 됐고 안으로 집어넣었더니 A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세제곱 이와 같이 돼요. 자, 이제 A를 0으로 가까이 보내서는 없어져 버렸고 나만 살아남았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극한값은 144분의 1 곱하기 8분의 1입니다. 그냥 그 인수분해된 식으로 해도 되고 계산해서 답을 나타내도 됩니다. 자, 문제 뜻과 원리를 알았죠? 자, 제 강의를 보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유는 아마 이걸 공부할 때쯤 되면 여러분이 수능 보고 바로 치르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거예요. 새로 원리 개념 공부하고 다른 문제 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했어요.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넓이 어떻게 구했는가 요금 됐죠. 그 다음에 수직이 되는 법선 X좌표만 찾아내면은 그놈을 이용해서 L2를 구하지 않더라도 바로 가능했고 그 다음은 이와 같이 극한값을 구하면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 두 번째 것을 한번 볼까요? 자, 곡선 y equal x 제곱 그 위에 P3인데 2사분면에 있네. 이거 2사분면에 있네. P3를 지나고 P3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L3 P4를 지나고 여기에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L4라고 했다. 이 L3, L4가 모두 다 P1이라는 점 1사분면에 있는 P1 이 점을 지나갔다. 그렇다면 이 벡터의 내적이 4분의 51이다. P가 뭐고 C가 뭐냐? 이것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옳지. 그럼 이것도 알맞게 그림을 그려보죠. 나 Y 그래 X제곱이야. 여기 지금 그림이 좀 잘렸는데 P1이야. 이 점의 좌표는 A 제곱이고 A 값은 0보다 커. 다 거길 지나갔대. 뭐가? 나 이 점을 예를 들어서 P3라고 하자. P 제곱인데 P가 0보다 작대. 접선의 수직이 되는 직선이야. 앞서 논제 1에서 A가 줬을 때 그것의 수직이 되는 직선의 요점의 좌표 구한 것이 있었죠. 예, 그럼 논제 1에 별표에 의해서라고 바로 해도 돼요. 그랬더니 요점의 좌표, 요점의 X좌표를 P를 이용해서 표시하면 선생님은 기억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2B분의 1입니다. 요점의 X좌표. 그 다음에 내가 P4야. P4가 C 제곱이야. 자, 논제 앞에 서술을 했다면 그것에 의하여 라고 하면 돼요. 그럼 역시도 이렇게 해서 만들면 C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C, 마이너스 2C분의 1 이렇게 돼요. X좌표. 그놈이 죄다 A가 돼야 돼. 그놈이 죄다 A가 돼야 돼.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하는 B, C를 알아낼 겁니다. 그러면 나는 벡터의 내적인데 보세요. 내적인데 저 내적의 식을 썼더니 다음과 같으네. P1, P3에 저는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벡터의 내적은 종점에서 C점을 뺀 것, B-A를 X승분,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X승분, 내적 점 찍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C-A가 X승분,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Y승, 내적을 계산하면 A, B, C에 관한 식으로 다듬어지겠네요. 이렇게 전체 줄거리를 알면 서술하는 데 편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B, C 합을 물어봤어요. B, C가 뭐니? B하고 C는요, 내가 A가 되고 내가 A가 되는 놈이에요. B, C 두 개니? 그래. 너 식을 다시 한번 다듬어 볼까? 자, 여기서 정신 차리세요. 선생님한테 특이한 방법을 합니다. 나를 다시 만들었더니 이 B를 곱합시다. 이 C를 곱합시다. 그렇게 해서 식을 다듬어 정리했더니 이 B의 제곱, 조심해서 보세요. 이 B를 곱했어요. 이 B를 곱했어요. 좌변으로 넘겼어요. 마이너스 2AB, 이 B를 곱했어요. 좌변을 넘겨서 플러스 1이 콜 제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2C 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1이 콜 제로예요. 여러분 1학년 때 학교 내신 등을 하면서 잘했죠? B하고 C는 2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 이퀄 제로라고 하는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B와 C입니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대학교 풀이학은 좀 많이 다르고 제 풀이가 절제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너 뭐 알았니?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B와 C였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B, C의 합은요.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나? 나 곱해서 여기 플러스입니다. 죄송합니다. 플러스를 할게요. 플러스로 돼요. 근과 계수 사이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가 되고 B, C 합을 물었잖아. A를 찾아내면 돼. 두 근의 곱은요. 여기 봤다시피 2분의 1입니다. 옳지, 됐어. 그러면 나를 내적 계산해서 다듬어주면 B, C, A에 관한 식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A로 바꿔버리고 B, C 곱은 2분의 1로 바꿔버립니다. 그 과정은 제가 생략할게요. 그러면 오로지 A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A에 관한 식이 3A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 되고 내가 얼마? 내가 4분의 51이 되었기 때문에 A 값이 얼마인가 구해졌죠. 따라서 A 값은 2가 되어버렸고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A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어버립니다. 자, 풀이를 길게 쓰면 시간 걸려요. 자,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게 하나 특별하죠. 이번 기회에 알아놓으십시오. B와 C는 A가 포함된 이와 같은 BC에 대한 2차식을 만족한다. 그럼 BC를 X로 바꿔버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B와 C이기 때문에 근의 공식에 따라 BC를 구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합과 곱을 구하였다. 내적을 계산해주면 B, C, A가 들어간 식이 나올 거야. 그런데 이렇게 바꿔버려라. 그러면 오로지 A에 관한 식이 되어버리고 따라서 A 값이 구해졌고 B, C 값이 구해졌습니다. 그리고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교점의 좌표 구하는 것도 앞서 논제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제가 써먹었어요. 반복해서 중복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지고 그만큼 절제된 풀이를 서술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채점자에게 오히려 좋은 플러스 알파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